안녕하십니까. 해당 발표하고자 하는 논문의 주제는 테라헤르츠 고주파를 이용하여 베타 아밀로이드 섬유의 형성을 억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문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총 6개의 주요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로는 논문 소개, 논문 배경, 실험 도식도 설명, THT를 활용한 결과 분석, 분광법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확인,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여 테라헤르츠 고주파를 이용한 베타 아밀로이드 섬유 형성 억제 연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 소개입니다. 본 논문의 주제는 해당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테라헤르츠 고주파를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관련 베타 아밀로이드 섬유 형성 억제입니다. 이 논문은 광학 및 광자학 분야의 학술지인 이라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2023년 8월 1일에 온라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논문 배경입니다.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과 플라그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가설은 테라헤르츠, 즉 고주파를 이용하여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과정을 방해하거나 이미 형성된 플라그를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해당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험 도식도 관련 설명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도식도를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실험 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와 그 역할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CL은 34.88THz의 고주파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빔 익스펜더는 빔 확장기이며 레이저 빔을 확장하여 샘플에 균일하게 조사되도록 하는 장치이고, 샘플, 즉 시료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포함된 실험 샘플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연구진은 테라헤르츠, 고주파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THT를 활용한 결과 확인입니다. THT는 아밀로이드 섬유와 단백질 응집체를 검출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형광염료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THT의 특성을 활용하여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과 결합 정도를 시각화하였습니다. THT는 단백질 섬유가 결합할 때 강한 형광을 방출하는 특징이 있어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 과정과 정도를 관찰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 자료는 논문 3페이지에 있으며 THT의 형광 강도에 따른 응집 정도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12시간, 24시간, 48시간을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일행 이미지 자료들은 테라헤르츠를 포함한 샘플 자료이고 이행 이미지 자료들은 테라헤르츠가 위드아웃된, 즉 테라헤르츠를 포함하지 않은 샘플의 시각 자료입니다. 해당 이미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응집 정도에 있어 테라헤르츠를 포함한 샘플이 위드아웃된 샘플보다 응집이 덜 된 사실을 해당 이미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자료는 THT를 활용한 형광 강도에 있어서의 변화량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알파벳 E 이미지를 보면은 빨간 선, 즉 테라헤르츠를 포함한 자료의 데이터가 테라헤르츠를 포함하지 않은 회색 그래프보다 모든 정의역에 있어 공역값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에 있어 테라헤르츠를 포함했더니 상대적으로 결집력이 약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광세기의 절대 수치의 표현으로 알파벳 F 이미지 자료가 있으며 이는 테라헤르츠, 즉 고주파를 포함하였을 때 포함한 것과 포함한 거를 포함하지 않은 것보다 상대적으로 응집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그래프 자료입니다. 그리고 응집의 세기뿐만 아니라 응집의 본격적인 시작에 대한 시작 시간도 상대적으로 지체되었음을 해당 논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 H 이미지를 보면은 그래프를 확대한 부분에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체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그래프의 기울기 부분, 즉 형성 속도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값이 낮은 기울기를 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에 대한 증명으로 알파벳 I 이미지를 참고하면 빨간 수치값이 파란 수치값보다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형성 속도에 있어서 더뎌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알파벳 J 이미지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과정에 있어 열에 대한 변화가 별로 없음을 알려주는 이미지 수치 데이터 자료이고 열을 이용한 메커니즘이 아닌 어떠한 또 다른 부분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시사하는 그래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분광법을 활용한 단백질 구조 확인입니다. 해당 자료는 분광법을 활용한 단백질의 구성 요소를 조사하여 시각화한 이미지 자료입니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은 코일 부분과 밴드 부분입니다. 코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제 그 코일 부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면서 이제 베타 시트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도 이제 앞에 이제 코일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코일은 이제 비정형적인 단백질 부분을 말하는데 사실 아밀로이드 베타도 이제 비정형적인 단백질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면서 베타 시트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비정형적인 단백질 구조를 가진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은 이게 점점 정형적인 단백질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점점 전체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는 정형적인 단백질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밴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밴드 부분은 이제 단백질 사슬이 방향을 바꾸어 이제 2차 구조를 형성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밴드에 대한 수치가 나타나고 이 수치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그 해당 단백질이 응집되어 있는 그 응집체가 응집력이 점점 약화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당 이제 알파벳 C와 알파벳 D의 이제 이미지 시각 수치 이제 해당 요소의 수치 그래프를 이제 각각 해석해 보자면은 이제 코일 부분과 밴드 부분이 동일하게 검출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백질 이제 원래 이제 그런 응집체가 정형적인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해당 고주파에 노출이 되면서 점점 이제 비정형적인 단백질 구조로 다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해당 이미지 시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제 밴드에 대한 수치도 이제 두 해당 알파벳 C와 D 수치의 밴드에 대한 수치도 지금 요소도 지금 검출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러한 밴드에 대한 검출도 이제 해석하자면은 이제 해당 이제 응집체에 대한 응집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약화되고 있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알파벳 C와 D에 대한 시각에 대한 요소가 검출된 이제 수치 데이터를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제 34.88THz와 34.88THz가 37.25THz보다 이제 코일 부분이나 이제 밴드 부분,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에 대한 수치값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제 34.88THz가 37.25THz보다 훨씬 더 이러한 응집체의 단백질 구조를 바꾼다던가, 이러한 응집체에 있어서의 응집력을 약화시킨다던가 이러한 증상을 조금 더 크게 극대화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테라헤르츠, 즉 고주파를 활용하여 이제 응집체의 구조를 불완전하게 만들 수 있음을 해당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의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는 않았지만 병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응집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고주파 테라헤르츠파를 이용하여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관찰하였고, 이 방법은 응집체를 불완전하게 만들어 분해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입증되진 않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향후 테라헤르츠파나 해당 주파수를 활용한 알츠하이머병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해당 논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인텔리전스 랩의 김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